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자원팀에서 작년부터 농작업 안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도사 민수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밖에서 어떻게 실습하고 오신 거는 내용이 유익하셨나 모르겠어요. 트랙터 운전도 해보시고 한 것 같은데, 저희는 원래는 이론을부터 하고 실습을 들어가야 좀 더 흥미가 있으실 텐데, 재밌는 거 하다가 실내로 들어오셔서 조금 지루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안전이라는 주제가 사실 엄청 지루하고 막상 농사 짓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육생분들도 많이 오지 않으실까 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제 생각보다 한 3배 정도 많이 오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에게 정년퇴직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저 같은 공무원들은 정년퇴직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60세, 61세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농업인분들은 말하자면 자영업이잖아요. 정년퇴직이 과연 언제일까요? 죽을 때까지. 정답이십니다. 죽을 때까지. 보시면 건강하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100살 먹고 120살 먹는다 그래서 팔만 움직이고 정신만 멀쩡하시면 앞에 텃밭에서 고추 정도는 키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인은 정년퇴직 순간이 건강하지 않을 때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60살밖에 안 되고 70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몸이 어디 고장나가지고 아프셔서 일하기가 힘드시면은 아직 더 일할 수 있는데도 퇴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업 순서는 이렇게 내려갈 거고요. 좀 목차가 많아서 이거 한참 걸리겠네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저희 선배 이제 지도사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강사는 빨리 끝내주는 강사다. 그래서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고 금방금방 짚고 넘어갈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농업인 업무상 재해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작업성 질환부터 사고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안전재해 보험 관련해서 짤막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업무상 재해가 과연 무엇인가? 농업인 업무상 재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업무상 재해, 일하다가 뭔가 재해를 받은 거를 업무상 재해라고 하겠죠. 앞에 보면 농기계 사고랑 농작업 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보통 이 2가지 사고만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라고 봤었어요. 그러니까 다치거나 할 것만 이거 농업하다가 다친 거라고 인정을 해줬는데, 요새 추세는 농작업 관련 질환도 업무상의 재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걸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저거 인정해줘? 이거 인정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증명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증명만 되면 이것도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플 때 알렌 사진을 찍어오라는 거야. 맞아요. 사진 찍으셔요. 여기는 세계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3대 사업을 갖다 놓은 거예요. 보시면 광업, 건설업, 딱 봐도 중장비를 사용하는 엄청 위험해 보이는 산업들인데, 중간에 껴있는 게 농업이죠.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산업들과 동시에 사망률 세계 3대 위험 산업에 들어가는 게 바로 농업입니다. 작업성 질환은 이렇게 5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하나하나 가면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에요, 직업? 직업성이네요. 죄송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근골격계 질환이죠. 이게 말은 발음하기도 어렵고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읽어보면 인체의 근골격계의 피로가 누적되어 나타나는 만성적인 질병. 쉽게 말하자면 골병이에요. 골병. 저희 왜 골병 들었다고 어깨 쑤시고 허리 아프고 이러신 거 있잖아요. 이전까지는 이게 나이 들면은 다 원래 아픈 거야 하면서 골병 들었다고 그냥 그렇게 크게 치부하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이런 골병 들었다고 아픈 것까지도 농업에 의한 내가 질병을 얻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가져온 통계인데, 혹시 여기 오늘 오신 분 중에 어깨나 허리나 목이나 안 아프신 분 계세요? 안 아프신 분? 한 분은? 다 아픈 사람? 10명 중 6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10분한테 여쭤보면 15분이 아프다고 대답이 나요. 맞죠? 15분. 네, 농업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을 피할 수가 없고, 특히 가장 많이 아픈 부위가 허리, 무릎, 어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과수 농가가 아무래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목이랑 어깨, 그리고 손목에서 영동근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근골격 질환을 농업에서 얻은 건 알겠어. 그러면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조금 보기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3단계로 나타냈습니다. 벌써 3단계까지 갔어요. 아, 그러세요? 너무 안타깝네요, 이거는. 일단 천천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1단계는 작업을 하다가 도중에 아픈 경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작업을 하다가 아픈 경우는 건강한 사람도 아플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어제 작업을 마쳤고 오늘 이제 작업을 막 시작하는 찰나부터 어깨가 아프기 시작한 걸 2단계로 하기로 했습니다. 땀은 아픈데.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3단계까지 가시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3단계는 뭐냐면 저희 특히 어머니들은 뭐 어깨 아프다고 밤에 잠도 못 주시는 어머니들 많으시고요. 아버님들도 농사 많이 하신 분들은 잠도 못 주십니다. 거기가 이제 3단계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왜 나눴냐. 어차피 우리는 아파도 계속 일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이걸 나누는 이유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요령을 알자. 그러니까 내가 몇 단계인지 판단을 하고 이 단계에선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1단계인 경우에는 작업하다가 아픈 거는 일상적인 경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단계인 경우에는 통증이 아예 없는 0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주 쉽습니다. 잠깐 작업하다가 쉬어주면 0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지금 2단계인 경우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시작해야지 했는데 아프네? 거기서는 휴식을 취한다고 1단계로 넘어가시지 못합니다. 그때는 병원에 가셔서 약물 치료를 받으시던지 해야 1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이미 3단계라고 하신 분들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3단계에서는 사실 2단계로 넘어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3단계는 너무 만성적이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아도 2단계로 쉽사리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일을 쉬고서 계속 쉴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2단계 정도 통증이다, 1단계 정도 통증이다 라고 판단될 때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1단계부터 적극적인 내용이 필요하고요. 통증이 나타난다면 바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요. 보면은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죠. 불편한 자세, 방법 변화, 과도한 힘. 농사에서는 요거 빼면은 할 게 없습니다. 사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것도 가셔서 이렇게 하셔라 말씀은 계속 드리지만 실제로 하시지 못한다는 것도 저희도 많이 알고는 있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잔소리처럼 계속 이렇게 하면 아파, 이렇게 하면 아파 말씀을 드려야지 그나마라도 한두 번이라도 쉬실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은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작업 방법의 개선입니다. 뭐 휴식도 좋고 운동도 좋고 병원 가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다 시간을 써야 되고 돈을 써야 되는 일들이라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냥 쪼그려 앉는 것보다는 의자를 이용해서 앉는 거라든지 무거운 걸 들을 때는 손으로 들지 말고 운반기를 이용한다든지요. 이 사진은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온 사진인데요. 논산에 딸기가 많잖아요. 지금 딸기를 선별하고 포장하는 작업을 여성분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세가 어때 보이시나요? 엄청 불편하죠. 엄청 불편해 보이시죠? 보시면 무릎도 과덕이 구부러져 있고요. 허리도 굽어 계시고 고개도 나와 계시고요. 이 자세를 이렇게 환경을 개선해 본 겁니다. 의자를 보급해서 무릎을 쭈그리지 않게 바꿨고요. 이 작업대에다가 경사를 지게 해서 고개가 앞으로 나오지 않게 했고요. 허리도 고추 세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간 거냐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사업이라는 거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매년 실시하고 있고 올해도 실시를 했고요. 그 사업을 통해서 이런 장비를 보급해서 농업인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좀 예방하고자 진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둑을 이렇게 넓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은 저 안쪽에 있는 거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위태 하시죠. 할아버지가 둑을 조금 좁혀서 작업 환경을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건 아마 다 아실 거고요. 작업 중 피로 줄이기도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이죠. 작업 환경 개선은 뭔가 장비를 사거나 환경 자체를 바꿔야 되니까요. 요거는 중간중간 쉬어주기만 하면 가능하겠죠.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걸 보시면 쭈그려 앉는 작업을 하다가 서서 하는 작업을 하다가 다시 쭈그려 하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러면은 너가 대신 와서 일해줄래 라고 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수다 보니까 팔을 들고 하는 작업이 많잖아요.
팔을 들고 한 1시간 정도 작업을 했다 그러면은 잠깐 내려두시고 팔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작업을 1시간 정도 하시고 교대로 하시면 어깨 피로감이 좀 덜 하실 겁니다. 체조와 근력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운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드려도 거의 잘 받아들이시질 못하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농사일을 하고 와서 또 운동을 하라 그러냐,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일과 이 운동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일은 관절이라든지 내 몸을 소모하는 일이죠. 왜 계속 쓰이니까요, 몸을. 근데 운동은 근육을 붙여주는 행위예요. 완전 반대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관절은 소모품이고 근육은 관절 사이에 스프링을 넣어주는 거라서 근력 강화가 사실 필수입니다. 근데 근력 운동 한다고 뭐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산책하다가도 넘어져서 다치면 그게 더 손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행청에서 하나 배웠는데 이렇게 벽에 등 기대고요. 이 정도만 구부리셔도 여기가 단단해지거든요. 어느 정도. 요거는 사실 엄청 시간이 들지도 않고 집에서도 그냥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만이라도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아플 때는 병원을 가야겠죠. 사실 아파서 병원 가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프시기 전에 좀 시험시험 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다음은 농약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 중독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요. 급성 중독과 만성 중독으로 나뉘는데, 급성 중독은 농약을 마신 거죠. 마셔가지고 급성으로 말 그대로 중독 반응이 나타나는 거고요. 만성 중독은 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농약이 내 몸을 파고드는 거를 만성 중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남자가 지금 농약을 치고 있어요. 어디로 가장 농약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세요? 농약은 온몸에 있는 모든 구멍에 다 들어가거든요. 정답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건지 미리 알고 계신 건지 모르겠어요. 피부에 우리 털 나 있고 땀 나는 구멍을 모공이라 그러죠. 농약은 몸에 있는 모든 구멍에 다 침투합니다. 모공은 온몸에 퍼져 있기 때문에 피부로 침투되는 농약량이 가장 많아요. 여기 두 남자가 있는데요. 한여름에 약 치려면은 어떻게 입고 쳐야 될까요? 저렇게 입고 쳐야지, 더워도. 당연히 이렇게 입고 쳐야겠죠. 더우니까 땀도 닦고. 나는 어디 동네 가서 양말 안 신고 그냥 했는데. 네, 더워 죽겠는데 당연히 슬리퍼 신고 쳐야겠죠. 네. 10년 전만 해도 저거 그렇게 했어. 그 전부 이렇게 했죠. 네, 맞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저도 요새 현장 다녀보면 SS기 탈 때도 다 이렇게 입고 다행히 치시더라고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입고 치라고 저희가 권장은 드리는데, 만약에 한여름이고 너무 더울 때도 약을 저희는 치잖아요. 비 온 다음날에 쳐야 되고. 그럴 때 이렇게 입고 치면은, 네, 맞아요. 농약 중독돼서 죽기 전에 더워 죽겠죠. 그래서 진행청에서 권장하는 정도는 이렇게 입으면 사실 열사병에 너무 노출이 되니까 마스크라도 꼭 끼고 장갑이라도 면장갑 말고 이런 니트릴 장갑 다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면 마스크보다도 이런 방독 마스크를 꼭 끼시고 장갑만이라도 끼신 다음에 농약을 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한여름에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이라도 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샤워를 좀 하셔라. 바로바로. 그렇게 좀 권장을 하더라고요. 농약 살포 전중인데요. 이 꼭 농약 칠 때 보면은 그렇게 한여름에 쳐서 더우신지 막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농약으로 이렇게 땀을 식히시고 막 샤워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피부로 가장 많이 흡수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옷은 다 면소재고 농약은 액체니까 다 흡수되니까 몸에 농약을 달고서 일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바람을 제발 등지고 치시고요. 또 이렇게 농약 치면서 앞으로 가면은 옆에 있는 풀들이 몸을 다 스치니까 옷에 다 묻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장이 깔끔하다는 전제 하에 뒤로 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고는 해주시고요. 이거는 농약 중독 사고에 대해서 기사를 하나 찾아온 건데 이거는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약 보관할 때 혹시 아직도 이렇게 보관하시는 분 계세요? 방금 전에 제가 넘어갔던 그 동영상이 뭐냐면 80대 할머니가 약국을 들렀다가 농약방 가서 농약을 사가지고 같은 봉지에다가 농약이랑 약을 들고서 집에 가신 거예요. 근데 전년도에 백내장이 오셔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셨대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약 먹어야지 하고 같은 봉지에 들어있으니까 그냥 농약통을 들고서 물약이셨나봐요. 농약통이 약인 줄 알고 드셨다가 돌아가셨다는 기사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게 농약이고 어떤 게 마실 수 있는 액체인지 지금 구분이 되시나요? 얘는 뭐 된다 치지만 얘가 뭔지, 그죠? 나이 먹고 자꾸 눈이 어두워지니까. 눈도 어두워지고요.
또 이렇게 보관하면은 구분이 안 돼서 농약을 음복해서 돌아가신 사고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약 보관함이라는 거는 요새는 많이 그래도 보급도 많이 되고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농약 보관함에 음료수를 그렇게 넣어두시더라고요. 바카스 같은 거. 그런 거 의미가 없죠. 농약 보관함에는 농약만 넣으시고 폐용기 수거함에 버려주셔야 음복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제 농약을 내가 모르고 마셨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냐라는 방법인데요. 만약에 농약을 모르고 마셨다는 거를 이거 농약이네? 바로 뭐부터 하고 싶으실까요? 그죠? 아무래도 얘가 내 몸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토하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근데 가운데 보면은 토하지 말라고 써놨잖아요, 제가. 이게 농약은 워낙 강력하고 특히 제초제는 정말 강력한 성분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제초제는 요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순간 식도가부터 타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토를 할 때는 식도만 열리는 게 아니라 기도도 같이 열린대요. 그래서 여기 있던 농약이 식도를 타고 다시 넘어오면서 기도까지 흘러 들어가서 식도랑 기도를 다 손상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약을 먹었다고 당황해서 토해야지 하지 마시고 주변에 누가 있다면 먼저 119부터 혼자 계시더라도 119가 가장 우선입니다. 세 번째로 호흡기 질환입니다. 요거는 실내 작업하는 분들이나 이제 먼지 얘기인데요. 먼지용 마스크랑 뭐 황사용 마스크 이런 거 다 따로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독 마스크가 있고 방진 마스크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게 방진 마스크예요. 먼지를 막아주는 마스크. 그래서 요거 농약 칠 때도 쓰시는 분들 계신데 농약은 액체고 먼지는 고체죠. 요거는 농약까지 막아주지 못합니다. 농약은 꼭 방독 마스크라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필터가 있는 걸 쓰셔야 되고 요거는 분진할 때는 방진 마스크 쓰시면 된다. 네 번째로는 감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쯔쯔가무시는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중증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계세요? SFTS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이게 유행했던 말로 살인진드기라고는 들어보셨죠. 살인진드기가 쯔쯔가무시와 살인진드기가 가을철 감염병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뽑히는 두 가지입니다. 쯔쯔가무시는 그래도 초기에 내가 증상 발견하면 거의 치료가 완치가 가능한데요. 요 살인진드기라고 하는 SFTS 2호 질병은요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치사율이 어디 나왔지? 치사율이 약 20%래요. 20%면 5분이 걸리시면 1분을 돌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2019년도부터 세계적으로 떠들썩했던 감염병 다들 알고 계시죠? 코로나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었는데 코로나 당시 치사율이 0.7%였습니다. 0.7%. 100명이 걸리면 0.7명이 돌아가실 수 있었다. 근데 이거는 20%면 거의 뭐 30배 이상 능가하는 치사율이잖아요. 그만큼 위험한 질병이거든요. 이게 벼룩이에요. 여기 사람 엄지손가락에 엄지손톱에 들어있는 이 친구가 벼룩입니다. 벼룩에 간을 빼먹나 할 때 그 조그만한 벼룩이 요만하고요. 요 밑에 두 친구는 뭐냐면 진드기예요. 진드기. 저희가 그렇게 작다고 생각하는 벼룩도 요만한데 진드기는 그거보다 한참 작아요. 10배 이상 작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눈에 보고 내가 피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자그마한 진드기가 요만했다가 사람 몸에 일주일 동안 달라붙어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달라붙으면 이렇게 피를 빨아먹어서 요만해집니다. 크기는 약 10배가 되고 무게는 100배가량 늘어나는데요. 보통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요만했던 애가 피 때문에 요만해졌다니 얘가 내 피를 이렇게 많이 빨아가다니 막 이렇게 충격을 먹으시는데 이 정도 피를 가져가는 건 사실 괜찮습니다. 저희 뭐 헌혈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피는 조금 빼줘도 괜찮아요. 가장 문제는 이 그림이거든요. 여기 보면 진드기 안에 무슨 빨간색 실처럼 되어 있는 거 보이실까요? 진드기한테 물리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진드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병원균 이 몸으로 옮겨오는 것이 위험한 거거든요. 얘가 본체란 말이죠. 얘가 하루 지나면 얘 몸에만 갖고 있다가도 이틀, 3일이 지날수록 점점 내 몸과 자기 몸의 병원균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얘 진드기한테 물렸는지 안 물렸는지 어떻게 아느냐. 놀랍게도 증상이 저희 몸살 감기 걸린 증상이랑 아주 흡사합니다. 고열과 오한이 오고요. 머리 아프고 막 근육통이 이상하고 구토 나오고 설사하시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데 몸살 걸렸을 때랑 똑같죠 거의. 저희 근육통도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감기 온 것처럼. 네, 맞아요. 몸살 감기처럼. 약사가 좀 몰라.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진드기인지 판단하는 거냐면 내가 한 일주일 정도 내외로 풀밭에서 그냥 일을 한 적이 있다. 근데 감기 걸린 것 같은 증상이 오네. 혹시 진드기가 아닌가 의심을 해보시라는 거죠. 근데 감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 몸에서 구석구석 찾아보시는 거예요. 진드기에 물리면 꼭 이렇게 검은 반점에 딱쟁이가 생기거든요. 왜냐면 얘가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딱쟁이가 무조건 생겨요. 저희 감기 걸렸다고 딱쟁이가 생기진 않죠. 그래서 내가 풀밭에서 일을 하고 왔고 풀밭에서 일을 하고 왔고 뭔가 몸살 걸린 것 같은 증상이 있는데 몸을 샅샅이 찾아보니까 이런 딱쟁이가 져 있다. 그럼 병원 가서 나 요거 때문에 진드기 의심돼서 왔다 하면 거기서 처방을 해줄 겁니다. 이건 진드기가 파고드는 몸의 부위예요. 보시면 어둡고 습한 곳을 많이 찾아갑니다. 진드기도 곤충이라서 사람이 맞아요. 못 찾는 데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사타구니라든지 오금 이런 머리카락 속에도 들어가고요. 그러면 샤워를 하시다가 뭐야 겨드랑이에 진드기가 막 달랑달랑 달려 있을 거예요. 아마 물리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맞습니다. 바로 병원 가셔야 돼요. 이렇게 뭐야 이렇게 툭툭 하고 똑 하면 똑 떨어지거든요. 똑 떨어지는데 어떤 게 떨어지냐면 여기 중에서 요 몸통만 떨어지고 요게 이빨을 확대해 놓은 건데 이빨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빨이 생긴 거 보면은 이렇게 거꾸로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낚싯대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빨은 빼려고 할수록 더 파고들어가지고 안 빠져요. 의료용 핀셋으로 빼야 빠지고. 그래서 뭐야 툭 뗐다고 이제 나 이거 뗐으니까 감염병 안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입에도 다 균이 있기 때문에 입만 남아 있어도 감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똑 떼지 마시고 달린 채로 병원 가서 나 이거 좀 떼줘라 하면 병원에서 떼주고 약도 처방해 줄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진드기 기피제 요새 너무 잘 나오니까 반팔이나 긴팔 입으셔도 범벅을 하고 뿌리고 가셔야 돼요. 그거 한다고 완전히 막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나을 수 있다. 앉으실 때 돗자리 있으시면 꼭 돗자리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 일하고 오면은 가족들, 일 안 하고 온 가족들이랑 일하고 온 가족이랑 옷을 같이 세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교육 듣다가 들었던 사례인데 강아지들은 진드기가 있거든요. 사람보다 많이 있거든요. 강아지 옷이랑 사람 옷이랑 같이 빨던 집이 있었나 봐요. 예전에. 이 가족들은 농사를 짓는 가족도 아닌데 온 가족이 진드기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을 간 적이 있대요. 왠가 하니까 여기 빨래 때 강아지 옷에 있던 진드기가 사람 옷으로 옮겨가지고 사람을 감염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빨아도 진드기 안 죽으니까요. 꼭 농사를 일을 하고 온 옷은 따로 빨래를 하시고 일상에서 입는 옷은 또 분리해서 빨래를 하시고요. 다섯 번째는 온열질환입니다. 온열질환은 이제 지금부터 아마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온열질환은 농업에서 특히 위험한 게 2023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일하다가 온열질환으로 돌아가신 분이 32명이거든요. 그 중에 농사 짓다가 온열질환으로 돌아가신 분이 17분입니다. 한 60% 정도 되는데요. 한 가지 이유로 한 산업에서 그 사망률을 60% 이상 가져간 일례가 없대요. 그만큼 농사는 온열질환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낮 시간대에는 농작업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언제 봉지 싸고 언제 약치냐. 그래서 또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50분 저희 왜 초등학교 수업 가보면 45분 수업하고 15분 쉬고 고등학교 가면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죠. 마찬가지로 조금 오늘은 내가 버틸 만큼 덥다 그러면 50분 일하고 10분 쉬시고 오늘 내가 못 버틸 만큼 더운 것 같다 그러면 40분만 일해보고 20분 쉬고 그래도 힘들면 30분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더운데 계속 일하면 몸이 버티지 못해요. 오늘 우리들을 해야 되는데 물을 자주 드시고요. 그늘진 공간에서 휴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 섭취와 휴식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일 더운 날이다 이럴 때는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쉬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병원 가면 하루 이틀 일 못한 것보다 돈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하루 이틀 쉰다고 손해본다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너무 더울 때는 쓰러지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물 많이 드시고요. 만약에 내 옆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가 쓰러졌다 그러면은 역시 가장 중요한 건 119 신고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옷을 벗겨준 다음에 시원한 데로 이동하는데 이동할 때 또 억지로 잡아 끄는 것보다는 그늘만 지게 해주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다음은 이제 농작업 사고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까지 질환을 알아봤다면 사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영상이 짧아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소리? 네. 잘 보고 하라게. 직업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넘어진 사고 이렇게 그 방면이야. 내가 무기야. 시골에는. 어떻게 누군지 알아보시겠나요? 저 사람? 개그맨 아니에요? 맞습니다. 알아보시네요. 제가 작년에 캠페인 영상 찍었던 건데 저 영상 왜 찍었냐면 저도 몰랐는데 넘어짐이 사실 사고라고도 잘 생각을 안 하잖아요. 저희 길 가다가도 넘어질 수 있고 그냥 넘어진 거지 뭐. 근데 넘어짐을 사고라고 저기를 해봤더니 농작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가 넘어짐 사고더라고요. 근데 넘어짐 사고가 뭐 그냥 넘어질 수도 있는 거지 뭐. 근데 왜 위험하냐면 이제 저희 나이가 들수록 반사신경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젊었을 때는 넘어지면은 팔부터 나와서 팔로 짚어가지고 팔만 다쳤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넘어졌는데 팔이 안 나오고 엉덩이로 그냥 주저앉으면 골반뼈가 나가겠죠. 골반뼈 나가면 병원에 6개월 치료하셔도 완치 안 되고 더 경과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짐을 사고로 저희가 치부를 하고요.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나이가 들수록 넘어짐이 위험한 이유고요. 넘어짐 사고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미끄럼이거든요. 물 뿌리고 하니까 당연히 농장들은 다 미끄러운 환경에 놓여질 수밖에 없어요. 어딜 가나. 진흙을 밟으면 진흙이 미끄러지고 물 뿌려져 있는 풀 위에서는 신발 그냥 미끄러지죠. 그럴 때 요새 신발이 잘 나와요. 저런 미끄럼 방지 신발들 나오거든요. 이런 거 좀 가격이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다쳐서 병원 가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저런 거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또 정리정돈인데 정리정돈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왜 학교에서도 알려주고 어딜 가나 정리정돈하라고 얘기하는데요. 넘어지면서 정리정돈이 중요한 게 아까 그 영상에서도 봤듯이 저희 일하다가 뭐 딴 일 하러 보러 가면 그냥 뭐 들고 있던 거 놓고 그냥 가시는데 이게 뭐 하다가 정신 팔려서 가다 보면 어디다 뒀는지 찾기도 힘들고 밟고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특히 이런 호스 같은 것도 그렇고요. 정리정돈이 기본이다. 요거는 시야를 확보하라는 거고요. 다음 추락사고에 대한 얘기인데 추락사고는 이제 저희 사다리 많이 쓰시죠. 저는 이제 농사를 많이 지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작년부터 그래도 영동 와가지고 농사를 하는 현장들을 많이 다니고 배우고 있는데 보시면은 사다리를 어찌나 아버님들이 사다리를 그렇게 잘 타시는지 꼭대기층에 올라가서도 막 이렇게 까치발을 들고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높은 데에서도 작업을 해야 되니까 뭐 그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사다리 높이가 한 2m 정도만 돼도 떨어지면은 머리부터 부딪히게 되거든요. 머리가 무거워서 2m 정도만 돼도 머리부터 부딪히는데 그러면 사고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다리 작업을 할 때는 이건 뭐 축사의 모습이긴 하지만요. 안전모를 착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또 팁이 여기 허리 밑으로 이게 사다리 꼭대기가 허리보다 내려가지 않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무게중심이 요게 사다리 꼭대기가 나보다 위에 있으면 그래도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는데 그걸 너무 서는 순간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푹싹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미끄럼 방지되는 신발 꼭 신으시고요. 다음은 농기계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밖에서 농기계 실습을 하고 오셨지만 이거는 농기계 사고 사례 같은 거 제가 좀 모아놨으니까 한번 같이 보실게요. 요것도 영상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 영상은 좀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지? 텔레비가
그런 사람 안 떨어져. 공운전자가 떨어졌나? 차 보다가 갈리는구나. 아이고, 왜 그래, 어머니가. 빨리 저거 따라가고 해. 아, 불 기잡으려고 하지. 아유, 왜 안 돼, 못 그래? 잡아. 저는 갈리고. 아이고, 아이고, 얼른 피야. 기잡으려고 하지. 아이고, 저. 벨트가 안 묶이지 뭐 있으니까 계속 잡아 돌아가지고. 아이고, 일어났네. 또 그래. 아이고. 저 아저씨. 아이고, 어떻게 잡아보려고. 저. 아이고. 아까 넘어진 거 갈리네. 아, 완전. 그래도 머리를 안 갈았네. 아우. 빨리 가야지. 빨리. 기름 다 때까지. 지금 탁 부러졌을 건데, 여기서. 어디 좀 부딪히지. 기름 다 때까지 계속 돌겠지, 뭐. 기름 다. 바깥에서 저 잡아야 되는데 안쪽에서 잡아서 그래. 너무 충격적인 영상이었죠. 이거 경운기 운전해 보신 분들은 다 알 텐데 이거 갑자기 핸들 왜 확 돌았는지 원인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뭐 클러치예요. 경운기는 방향 바꿀 때 클러치 잡아줘야 핸들 돌아가잖아요. 근데 코너 돌 때 그냥 가던 속도 그대로 클러치 잡고 돌리시는데 그러다가 바퀴가 한쪽이 살짝 들리면은 그 속도를 사람이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핸들이 놓치고 낙상을 하신 거죠. 뒤에 또 같이 일하시는 어머님으로 보이는 분이 타 계시고 너무 위험한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다행히 깔리시진 않고 이렇게 이쪽으로 비껴 지나갔다 그래서 여기 타박상만 있고 다행히 회복을 하셨다고는 합니다. 제가 또 듣고 또 놀란 부분이 아까 그 안객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클러치 이렇게 많이 돌아가고 있을 때 안쪽에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졌잖아요. 바깥쪽에서 잡아야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릴 이유는 농기계 사고는 모든 농기계 사고 다 위험합니다만 경운기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농업인이 농작업하다가 사망하게 되는 이유의 절반 이상이 경운기입니다. 다른 농기계보다도 사망사고 위험률이 높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경운기는 도로에서도 다니시고 농로에서도 다니시고 좀 범용성이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고가 많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경운기 모습을 하나 찍어 왔는데요.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지붕에도 네, 여기 위에도 사람이 타 있고요. 그리고 적재를 이렇게 많이 하면 지금 뒤에서 차가 오나 안 오나 보이실까요? 뒤에도 안 보이실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여기 벨트 돌아가는 데에 아마 구입하실 때는 이분 경운기에도 안전 커버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비하다가 귀찮으니까 떼놓으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위험이 보이네요. 경운기 사고 사례가 4가지 정도로 크게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아까 그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클러치. 그래서 클러치를 경운기 운전 잘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안 잡고 조금씩 잡고, 그죠? 조금씩 잡고 틀어서 가시는 게 안전하고요. 과다한 적재하면은 경운기 힘보다 많은 것이면 뒤로 미끄러지겠죠. 손잡이가 들려서 이것도 참 관리기용 관리기 얘기 같은데 저렇게 돼서 돌아가시는 분 봤어. 정말 많죠. 이렇게 사고 당하신 분들. 왜냐면 이렇게 꾹 눌러야 되는데 뭐 앞에 뭐가 잘 진행이 안 된다면 이게 들리거든요. 그러면 내리막에 이제 빡빡하게 내리막에. 그렇죠. 이런 사고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거는 아까 커버 벗겨가지고 정비하시다가 벨트에 손 끼워가지고 다치는 경우. 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요거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이것도 관리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데 이게 뒤로 가거나 하면 확 들려버려요. 아무리 내가 30년 40년 농사를 졌다 그래도 이제까지 운이 좋아서 안 다친 것 뿐이지 한 번 실수만 해도, 그러니까 실수도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거는. 뭔가 환경이 조금만 안 맞아도 다치게 되면 정말 큰 변을 당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안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트랙터도 사고 많이 나죠. 트랙터는 사고가 언제 많이 나냐면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복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트랙터는. 트랙터가 왜 전복되느냐? 트랙터도 운전해보신 분들 알 텐데 트랙터는 보통 농사 짓는 들어가려면 다 둑을 넘어서 가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직각으로 해서 둑 넘을 때는 그냥 이렇게 방지턱 넘듯이 굴렁하고 가는데 보통 이렇게 이 진입로가 좁으니까 틀어서 들어가세요. 틀어서. 그러면 비스듬하게 들어간단 말이죠. 이쪽 바퀴가 먼저 들리면서 이렇게 들리면 트랙터가 전복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진입할 때 꼭 직각으로 진입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방금 넘어간 그 기사는 그거였어요. 트랙터 운전하시던 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스듬하게 들어가다가 논으로 들어가다가 트랙터가 전복돼서 이렇게 엎어지셨는데 트랙터가 몸을 짓누르고 있고 얼굴은 논이다 보니까 논의 얼굴이 바뀌신 거예요. 그러면은 숨을 쉴 수가 없는데 트랙터가 무거우니까 움직이지 못하다가 익사를 하셨다는 기사 내용이었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농사일은 꼭 대부분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혼자 하시다 보면 사고가 나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방금 그분 그 기사에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분도 그렇고 혼자 계시다가 사고가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트랙터 보면은 뒤에 이런 거 아마 달고 처음에는 나왔을 거예요. 처음에 구매하시거나 할 때는 아니면 저희 빌려드릴 때도 달고 갈 텐데 저 뭐 하우스 들어가고 하면은 저거 조이고 풀고 막 뺐다가 하니까 그냥 아예 떼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트랙터는 전복이 잘 되다 보니까 요게 있은 것만으로도 삼각형 공간이 만들어져서 뭐 이렇게 트랙터 이렇게 눌리는 사고는 많이 예방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안전바가 있으면 떼지 말고 꼭 설치를 해두시고요. 이건 타고 내릴 때 미끄러지는 거, 진흙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흙은 꼭 털고 타셔야 안전하겠습니다. 안전 커버 드리고요. 요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저희 왜 여기 임대사업장에서 농기계 많이 빌려 가시죠? 그거 할 때 요 사다리 길이 기준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요 화물칸 높이에 4배 이상을 꼭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긴 사다리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저희는 그래도 관이니까 지킨다고 하는데 그냥 집에서 쓰실 때는 집에 있는 사다리 그냥 갖다 놓고 쓰시더라고요. 그럼 경사가 막 이렇게 높아지면은 트랙터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앞에 시야도 다 안 보이고 그러니까 4배는 꼭 지켜주시고 뒤로 싣는 게 더 안전하대요. 저희 주차할 때도 전면 주차보다 후면 주차가 더 쉽잖아요. 정밀하게 조정하기가 될 수 있으면 뒤로 꼭 실어달라고 요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치기 사고인데요. 아까 나눠드린 그 농기계팀에서 나눠드린 거 있죠. 그거 예치기용 마스크잖아요. 이 예치기 돌이 이거는 넘어가고요. 근데 잘 안 해. 잘 안 하죠. 보시면 요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모습이네요. 손에는 진동 방지 장갑을 끼고 계시고 얼굴엔 마스크를 끼고 계시고 다리에는 가판을 대고 있고요. 저게 돌이 튀는데 돌이 얼마나 많이 튀냐면 반경 15m까지도 돌이 튄다고 해요. 15m면 여기서 아마 저 뒤도 넘을 겁니다. 제가 실제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더운 날이라서 창문을 다 열고 다녔는데 이쪽 도로변에서 그 예치기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풀 깎는 분들이 계셨는데 거기서 돌이 튀었는지 이 제 창문으로 돌이 들어서 쑥 하고 지나간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돌이 엄청 빠르고 멀리까지 튄다는 것을 감안하신다면 예치기 작업할 때는 꼭 저걸 하셔야 되고 주변에는 사람이 꼭 오지 않도록 안내를 꼭 하고서 작업을 하셔야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경운기가 도로에 나가기 때문에 위험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농기계를 아무래도 뭐 여기서 썼다 저기서 썼다 해야 되니까 그냥 일반 도로에도 올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근데 농기계랑 그냥 자동차의 가장 큰 차이점이 속도거든요. 속도. 농기계는 아무리 빨라봐야 30 내지 40km를 왔다 갔다 할 텐데 이런 농로에서 그냥 차들 다니는 거 보면 신호도 없고 막 100km 넘게 달린 차들도 있거든요. 근데 농기계가 30km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100km로만 오고 있다. 그러면은 그 뒤에 차에서 입장에서는 농기계는 멈춰있는 차처럼 보여요. 멈춰있는 차처럼. 그래서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반사판 있으시면 반사판 꼭 다시고요. 반사판이 아마 예전까지는 보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보급이 완료돼서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고 관련된 내용은 끝났고
이거는 안전재해보험 관련해서 뭐 간단하게 가져온 건데 이거는 PPT 보시는 것보다 저희 오늘 교육 들으시는 게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교육이라는 교과목으로 저희가 수업을 해드리는 거예요. 요거 2시간 이수를 하게 되면 수료증을 드리는데 수료증 가지고 농협 갈 때 왜 저희 매년 농업인 안전보험 들으시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 보험 들 때 수료증 갖다가 내면은 추가로 5% 더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12,000원 내셨으면 한 만원 이렇게 10,000원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 수준으로 아마 달라고 할 거예요. 추가로 5% 할인이 되니까 수료증은 오늘 당장 발급은 안 되고 민수 선생님 통해서 수료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들은 건 안 되잖아요. 아 이미 들었을 때는 안 돼요. 근데 그거 유효기간 2년이 2년 수료증 유효기간 내년에 써먹으셔도 되고. 나는 5월달에 들었더라. 아 나도 5월달에. 왜냐면은 이틀 사갈인데요. 아이고 혹시 그거 이틀 안에 또 그건 농협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2년이고 만약에 잃어버리셨다 하더라도 센터에 연락 주시면 다시 뽑아드리는 건 문제 없으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내년에 드실 때는 5% 더 할인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안전교육은 끝났으니까 내가 마무리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안전이라는 분야가 진짜 재미없고 돈도 안 되고 엄청 필요 없는 분야처럼 많이들 생각을 하셔서 거의 교육해도 많이들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가 안전교육을 그럼에도 자꾸 진행을 하는 이유는 저보다 훨씬 더 농업 경력도 많으시고 농사일을 훨씬 많이 해보시고 사고도 경험해보신 분들 앞에서 안전이라는 게 있으니까 까먹지 마세요 라는 느낌의 잔소리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안전은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망각하니까 까먹고 있다가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으셨던 교육 내용이 일하시다가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꼭 한 번씩 실천을 해보시고요. 교육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